노보스 인더스트리. 역대 최악의 글로벌 이슈였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이제 폭스바겐이 일으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제 큰 이슈였는데 네. 미국 이제 환경단체에서 폭스바겐이 자사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라는 이제 사실을 밝혀내게 됐는데 네. 배기가스 이제 측정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회사인 이제 아우디까지 조작 사건의 이제 주범으로 이제 떠올라서 전 세계 정부들로부터 수십조에 이르는 과징금과 이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 폭스바겐이 정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죠. 저는 그때 이후로 좀 거리에 골프가 다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세창 그러네? 감독께서 진짜 골프? 그때를 계기로 그때 이후로 골프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잠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폭스바겐의 아킬레스건, 싼 차. 그게 이번 사태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 시장에서 국밥집 가가지고 머리카락 나오면 그거 갖고 고소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아유 이모 머리카락 그러면 아유 한 그릇 더 줄까? 아유 됐어요. 그게 감성이라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탁 머리카락 난리 나는 그런 거. 네, 그죠. 만약에 벤틀리나 그런 명예를 파는 차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얘는 싼 차야. 이미지 자체가 편안하고 그냥. 그래서 곧 돌아온다고 보고 깜짝 놀란 게 올해 폭스바겐 우리나라에서 판매 재개됐잖아요. 5월 달에 판매 순위가 3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고. 그만큼 사람들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치도 낮아. 그 문제라는 게 배기가스가 타는 사람한테 그 좀 나쁜 이기적인 얘기예요, 이건. 그 문제가 타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지. 그런데 BMW는 불이 났잖아요. 타는 사람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BMW가 갖고 있었던 기대치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철학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서 오는 이런 데미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받았다고요? 수조? 수십조 얘네들한테는 껌값이에요. 수십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잡고 있었던 그 싼 차의 이미지가 요번에 살아남는 데 큰 힘이 되고 금방 잊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만의 소견이 조금 있어요. 시간상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노새길을 바라보는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디젤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디젤 게이트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아까 이세창 감독님이 정확한 말을 했어요. BMW는 운전자한테 피해를 주는데 디젤 게이트는 밖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 거라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는 폭스바겐의 오너들이 디젤 게이트 차량에 걸렸는데 프로그램 변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변환을 하면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출력이 옛날에 폭스바겐 아우디가 자랑한 우리는 디젤인데 연비도 좋은데 힘도 세. 차도 빨라. 이게 얘네 자랑이었어. 근데 사실 디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검사를 들어갈 때는 출력을 줄이는 거예요. 기름도 더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검사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똑같은 현대차나 BMW나 같은 2000cc 디젤인데 기름도 안 먹으면서 훨씬 빨라. 그럼 운전자들은 좋은 거야. 내 차 기름 안 먹고 좋은데 이거 왜 내가 서비스 왜 받아야 돼? 그러면 기름도 많이 먹고 출력이 줄어든데 안 받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왜 받으면 그게 안 좋아지는 걸 알아. 자기는 뒤에서 나가는 가스는 자기랑 상관없다 이거지. 이게 진짜 나쁜 놈들.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말씀.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고, 자, 이제 폭스바겐의 고민을 홍하나가 물어봤는데, 폭스바겐이 이걸로 인해서 미 연방 정부는 환경 규제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얘네도 되게 웃긴 게 나토 협약 지네가 깼잖아. 지들도 환경오염 겁나 시키면서 또 이런 거 갖고 겁나 민감해요. 그래서 현재
유럽 쪽 말고 미국 쪽에서만 폭스바겐의 고민과 위기는 디젤 게이트의 리콜 비용으로 구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들이 다시 자동차 검사에 들어가서 이제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걸 중고차로 다 인수해야 돼요, 얘네가. 돈 주고 보상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은 없어요. 차주들로부터 인수하면서 차주가 받는 피해 보상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거기에 법정 소송 비용과 지금 미 연방정부에서 폭스바겐한테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조인가 벌금을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미국에서만 현실적으로 생긴 감수해야 될 비용이 약 32조에서 많게는 5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빠르게 AS를 대응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아마 얘네가 30조 이상을 돈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권까지 다 하면 어림잡아서 얘네가 100조 정도를 디젤 게이트를 막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얘네 회사의 시가총액이 내가 알기로는 260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네의 총 자산 보유와 해외 공장을 전부 매각했을 때 뭐 추산이 잘 안 되는데 뭐 400조다 어쩌다 그러는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이 디젤 게이트 하나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디젤차를 엄청 팔았거든요. 미국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바우처 하나 100만 원짜리인가 주고 끝내고 있는데 이거 빨리 재조명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조 정도의 돈이 디젤 게이트를 메꾸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 시점에 하는 고민이 뭐였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폭스바겐이 싼 차를 파니까 대당 마진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610만 대의 차를 팔았을 때 3조 1000억 정도의 마진율이 남아요. 근데 같이 있던 가장 싫어하는 포르쉐 가문이 20만 대를 팔면 3조 4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의 1 정도를 팔아갖고 이익이 더 많아, 포르쉐가. 근데 갖고 있는 아우디는 180만 대를 팔면 6조 8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610만 대를 파는데 3조밖에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디젤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디젤 게이트가 터지는 시점에 뭘 강행을 하냐면 R&D 투자 비용을 줄이기로 해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이제 꼼수를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그리고 나서 플랫폼을 모듈화 플랫폼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MQB 플랫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폭스바겐이 대중들한테 강조하고 이 마케팅으로 쓰는 이 광고인데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NQB 플랫폼이다, 모듈화 플랫폼이다, 벤츠니, BM이니 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야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뭐 이 차도 만들고 저 차도 만들고 뭐 스포츠카 만들고 뭐 SUV 만들고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차는 이 차를 만들기 위한 뼈대의 근간이 필요한데 이 모든 차를 하나의 뼈다구로 개량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는 엄청나게 돈이 남아요.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나오는 최신형의 그 비싼 우루스라는 SUV도 지금 아까 밑에 있던 그 아틀라스라든가 Q8이라든가 다 MQB 플랫폼의 하나에서 연장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좋을 것이냐? 이 차마다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간을 다 하나의 DNA로 묶어버리는 게 이거는 기업한테 생산 단가를 줄이는 데 좋은 거지 절대 이 개개인의 사는 내 재산을 가지고 사는 이 차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느끼고 있거든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설계가 잘못돼 갖고 타면 차가 멀미가 나요. 내가 그걸 리뷰해서 막 욕했더니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그 비싼 차가 1억이 넘는 차가 왜 멀미하냐. 근데 지금 독일에서 부랴부랴 아우디에서 그 플랫폼 단종시키고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신차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폭스바겐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R&D 투자를 줄이고 10,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또 플랫폼을 이렇게 모듈화로 가는 게 과연 이들한테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거냐는 저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향후 뭐 한 15년 이내에 다시 한번 폭스바겐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차들을 지금까지 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항상 위기 파트는 뭔가 중간에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 현재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폭스바겐은 오늘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위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전기차 300종 출시를 위해서 이제 9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그런 다양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현재까지 이미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뭐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나는 이제 폭스바겐 싫어하려고. 자, 이렇게 자동차 역사에서 사실 폭스바겐은 너무나도 큰 한 획을 그은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고 폭스바겐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확실히 정말 80년 넘는 이 역사를 5가지 주제로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좀 엑기스만 쏙쏙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아마 이해가 잘 되셨겠죠? 근데 엑기스 치고는 충분히 내용이 나간 거. 네, 정말 많은 같아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이제 질문만 정리해보는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케치북 쓰는 거 없어? 홍 하나 있습니다. 정리 안 해? 있어요.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버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각자 하나씩 뽑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어떤 상품을 준비했는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짜잔! 저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장님 어떤 선물을 준비하신 건가요? 요거는 사실 네. 당첨자한테 드리는 건 따로 회사에서 나가고요. 요거는 우리 감독님 제가 드릴 오. 거예요. 천비구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홍삼액 이런 거 파는 회사 많은데 대기업들은 농도가 얕은가 봐요. 근데 얘는 농도가 되게 높고 한 20배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소뽕인가? 옥뽕인가? 옥타미노스. 옥타미노스처럼 네. 농도가 있고 여기 녹용이 들어가 있어. 감독님 드시면은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요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격을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오. 엄청 아, 비싸요. 예. 아침에- 몇십만 원짜리예요. 불끈. 그건 아니에요. 이걸 드리나요? 헛다리. 요거를 요 질문에 드릴 거고 오. 그다음에 요거는 투알텍이라고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네. 카본 케이스예요. 아. 오리지널 카본인데 핸드폰. 독일에서 만들고요. 이게 카본을 100% 가공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요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10만 원이 넘어요. 핸드폰 또- 케이스예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제가 PPL은 벤츠 S63 리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네. 저는 오늘 깜짝 선물로 네, 아까 뭐 이렇게 오프닝 때 어마어마한- 보셨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거꾸로 해. 이렇게. 와. 전에 제가 어떤 골프 대회 나가서 거기 그때